상처되는 말은 이제 그만. 가족의 말이 더 아픈 이유. 언어의 철학으로 치유하는 마음이 편해지는 수련 방법. 왜 어떤 말은 평생 상처로 남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몇 년 전, 아니, 어쩌면 몇십 년 전에 들었던 말.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한 사람은 아마 까맣게 잊었을 텐데 우리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말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보내다가도 그 말이 문득 귓가에 맴돕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말은 상처가 되는지, 왜 어떤 말들은 평생을 따라다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말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들도 이제는 가슴 깊이 박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71살의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밝고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남편과는 큰 다툼 없이 50년 가까이 함께 사셨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신 분이었죠. 그런데 5년 전 박 선생님의 큰아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아버지가 벌어다 준 월급으로 편하게 우리 키운 거잖아요. 요즘 엄마들은 다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는데 박 선생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5년이 지났지만 그 말은 아직도 박 선생님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마 그 말을 기억하지도 못할 겁니다. 화가 나서 던진 말 한마디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박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나? 내가 집에서 애들 돌보고 빨래하고 밥하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 갈 때 도시락 싸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나? 박 선생님은 그 말 이후로 가족들을 대하는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또 그런 말을 들을까봐 자신이 뭔가를 요구하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도 예전처럼 편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깊게 남은 걸까요? 말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천냥짜리 빚을 지울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듣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삶의 의미를 재단하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이 아들의 말에 그토록 깊은 상처를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박 선생님이 평생 쌓아온 삶의 의미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박 선생님은 30년 넘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돌보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그 한마디는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한마디에 의해 무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말이 상처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의 의미만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을 듣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를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을 우리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해석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낯선 사람이 당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냥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뭘 알겠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자식이, 배우자가,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이 그 말을 할 때 그 말은 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족에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면 나를 알아줄 거라고,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내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 알아봐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저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68세의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 선생님은 남편과 46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큰 부부 싸움 없이 평온하게 살아오셨죠. 남편은 조용하고 과묵한 분이셨고 김 선생님은 그런 남편이 좋았습니다. 서로 큰 말 없이도 이해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뭘 볼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달랐던 거죠. 김 선생님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남편은 다른 채널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오늘은 내가 보고 싶은 거 좀 볼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구먼.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서 아직도 모자라. 김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멍해지셨다고 합니다. 사실 김 선생님은 평생 자기 뜻대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모시고 살았고 남편의 의견을 따라 이사를 다녔고 자식들 교육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김 선생님이 자기 뜻대로만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46년의 결혼 생활이 남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걸까요?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은 남편과 대화하는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또 그런 말을 들을까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46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한마디가 그 모든 시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촉발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말이나 상황이 우리 안에 숨어 있던 오래된 감정을 깨우는 것이죠. 박 선생님의 경우 아들의 말은 그분 안에 있던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건드렸습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 남편의 말은 내 희생은 알아주지 않는구나라는 서운함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촉발은 더 쉽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우리는 바빴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살림도 꾸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신경 쓰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어땠을까? 나는 잘 살았을까? 내가 한 일들은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의미를 흔드는 지진이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퀘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다. 그는 우리가 말을 통해 세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확인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 아이 참 착한 애라고 말하면 우리는 나는 착한 아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 학생은 머리가 좋아라고 말하면 우리는 나는 똑똑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면 우리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말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가족의 말이 더 아픕니다. 가족은 우리를 가장 오래 봐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하면 우리는 내가 평생 잘못 살았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3세의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35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죠. 은퇴하신 후에도 주변 사람들은 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작은 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2 딸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작은 딸이 결혼을 앞두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 선생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엄마는 평생 아빠 뒷바라지만 하고 애들만 키우고 그렇게 살았잖아.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어. 이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아마 자신의 포부를 말한 것뿐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선생님의 귀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삶이 그렇게 형편없어 보였나? 내가 교사로 35년을 일한 것도, 두 딸을 훌륭하게 키운 것도 다 의미 없는 일이었나? 이 선생님은 그 이후로 딸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 말은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깊이 상처받는 걸까요? 한 가지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특별한 기대를 합니다. 가족이라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거라고, 내가 평생 해온 일들을 알아줄 거라고, 나를 존중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족도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말이 되어 나올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이 우리 안의 불안감을 건드리기 때문이라고요. 박 선생님이 아들의 말에 상처받은 이유는 사실 박 선생님 자신도 내가 충분했을까?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박 선생님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충분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면 아들의 말이 그렇게 깊이 박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말이 상처가 된 이유는 김 선생님 자신도 내 희생을 아무도 모르는구나라는 서운함을 마음 한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딸의 말이 아팠던 이유는 이 선생님 자신도 내가 정말 잘 살았을까? 라는 의문을 어딘가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의문을 품고 삽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선택은 옳았을까? 내 삶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말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말은 진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할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해석입니다. 그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아들이 엄마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이 그 순간 느낀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아들은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 그 화를 엄마에게 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짜증이 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당신은 평생 당신 뜻대로만 살았다고 말할 때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이 그 순간 느낀 불만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 자신도 자기 삶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것을 아내에게 투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딸이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 그것은 엄마의 삶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딸이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이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정과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화가 나고 슬퍼지고 억울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이라고 부릅니다. 내 감정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내 가슴이 답답하구나. 눈물이 날 것 같구나. 이런 감정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연습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덜 휩쓸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에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응하고 싶어 합니다. 변명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내가 내 뜻대로만 살았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싸움이 됩니다. 서로 상처만 주고받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대응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이해로 바뀝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처음에는 참는 게 너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침묵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말로 포장해서 합니다. 아들이 엄마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할 때 그 말 뒤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어.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어. 남편이 당신은 당신 뜻대로만 살았다고 말할 때 그 말 뒤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내 뜻대로 살고 싶었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딸이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 그 말 뒤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 나는 불안해. 나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이렇게 말의 이면을 들으면 우리는 상처받는 대신 상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용서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계속 되새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말이 떠오릅니다. 혼자 있을 때 그 말이 맴돕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일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그 사람의 말이 나를 규정할까? 그 사람의 생각이 나의 가치를 결정할까? 아니야.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평생 살아온 삶이 내 가치를 증명해.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은 직후에는 감정이 너무 격해서 냉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말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 사람도 힘들었던 거겠지. 그때 나도 예민했던 것 같아. 사실 그 말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지. 시간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상처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우리만 그 상처를 안고 살게 되는 거죠. 용서한다는 것은 그 말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말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이 그런 말을 했지. 그 말은 나를 아프게 했어.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말에서 자유로워지기로 했어. 나는 더 이상 그 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즉각 반응하는 대신 2초만 기다려 보세요. 그냥 2초만요. 그 2초 안에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말을 되새기는 대신 자신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한마디가 우리를 조금 편하게 해줄 겁니다. 사실 말의 상처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관계를 맺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많은 상황을 겪게 되니까요. 그리고 노년의 말은 더 무겁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관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과 50년을 함께 살았다면 그 50년의 무게가 모든 말에 실려 있습니다. 배우자와 수십 년을 함께 했다면 그 세월의 기억이 모든 대화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 말이 그냥 한마디가 아니라 오랜 세월의 모든 것을 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의 관계가 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의 말은 우리를 상처 입히지 못합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배가 다가와서 그의 배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아, 조심 좀 하시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빈 배였던 거죠. 그러자 그의 화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빈 배처럼 본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들의 말은 그냥 그들의 상황에서 나온 것일 뿐 우리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고요.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초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의 말은 빈 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관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박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박 선생님은 아들의 말 때문에 5년 동안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박 선생님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셨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갔을 때, 아이들 운동회에 갔을 때, 아이들 생일날 케이크를 함께 자를 때, 사진을 보면서 박 선생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나는 이 모든 순간들을 만들었어. 나는 이 아이들을 키웠어. 나는 이 가정을 지켰어. 그리고 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자신의 평생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요. 아들은 그 순간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을 뿐이고 그 말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생각나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아요. 물론 아직도 조금은 아프지만 이제는 그 말이 나를 규정하지 못해요. 내 삶은 내가 알아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김 선생님도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의 말 이후로 한동안 김 선생님은 남편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감정적으로 담을 쌓으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선생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행복할까? 남은 인생을 이렇게 서운함과 분노 속에서 살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김 선생님은 어느 날 남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때 한 말,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말이 저를 많이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러려면 당신도 저를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설명하자 남편은 미안해했습니다. 자기도 그때 힘들어서 그랬다고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남편의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남편 자신의 힘듦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딸의 말 이후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셨습니다. 정말 나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까? 내 선택들은 잘못된 것이었을까? 그러다가 이 선생님은 옛날 제자들의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을 기억하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공부의 재미를 느꼈다고,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요. 딸은 단지 딸의 관점에서 말한 것일 뿐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 선생님은 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말, 엄마는 이해해.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지만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았고, 엄마는 그 삶을 후회하지 않아. 이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말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요. 쉽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박 선생님처럼 혼자 사진을 보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김 선생님처럼 대화를 통해 풀 수도 있고, 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해라고 체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말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것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때로는 화가 나서,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요. 가족에게, 오랜 친구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날 때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상대를 어떻게 느끼게 할까?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대신 나는 지금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뜻대로만 살아. 대신 나도 내 의견이 존중받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대신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들의 견해다. 이 말은 말의 상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맞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내 인생은 무의미해. 두 번째 해석. 저 사람은 내가 한 일들을 모르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거나 힘든 상황인가 봐. 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두 번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말이죠. 하지만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호흡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천천히 깊게 3번만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는 평온하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쉬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은 조금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라벨링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슬프구나. 지금 내가 억울하구나.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과 조금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정이 나를 삼키는 대신 내가 감정을 관찰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질문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정말 진실일까? 이 말이 나의 전부를 규정할까? 10년 후에도 이 말이 중요할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에게 관점을 줍니다. 지금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것은 작은 한 조각일 뿐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을 글로 써보세요. 일기장에, 종이에, 아무데나 써보세요. 오늘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느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화가 났다. 글로 쓰면 감정이 머릿속에서 종이 위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움직임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뭔가 몸을 움직이세요.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면 생각의 흐름이 바뀝니다.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대화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혼자 감정을 사귀지 말고 누군가와 나누세요. 있잖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내 생각은 어때?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듣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조금씩 바뀝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거리두기입니다. 가능하다면 상처를 준 사람과 잠시 거리를 두세요. 매일 만나지 않아도 되고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감정이 정리되고 나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시도해 보세요. 어떤 것은 여러분에게 맞을 것이고 어떤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노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 하나는 완벽함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을요. 말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상처를 조금 더 현명하게 다룰 수는 있습니다. 상처가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가장 깊은 방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인정, 배우자의 인정, 친구들의 인정.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우리를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정은 자기 자신의 인정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박 선생님이 치유된 것은 아들이 사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박 선생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충분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사과도 도움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 선생님 스스로 자신의 희생을 인정한 것입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했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어. 이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감사도 좋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생님 스스로 자신의 선택을 긍정한 것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고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법, 참는 법,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은 배웠지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울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들이 진심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를 알아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관대해집니다. 자신에게 관대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목매지 않아도 되니까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노래를 부르려고 했으나 노래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춤을 추려고 했으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는 깨달았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합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친구. 우리는 이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부정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 왜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의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한 상처 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즉각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말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우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세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2초만 기다려 보세요. 그 2초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에 대응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세요.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대응입니다. 말의 이면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상처 주는 말 뒤에는 그 사람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신과 대화하세요.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시간을 주세요.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은 많은 것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평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일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면 됩니다. 말은 지나갑니다. 오늘 들은 상처 주는 말도 언젠가는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남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것들은 남습니다. 그러니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잘 살았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말들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때 기억하세요.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진실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매일 매순간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말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